안녕하세요. 명상하고 그림 그리는 노반 작가입니다. 오늘은 더 해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 해빙이라는 책은 아, 동양인, 특히 한국인이 아마 최초일 거예요. 한국이 쓴 자기 개발서이고 또 미국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 먼저 출간이 되었고 전 세계 21개국에서 판권 계약을 맺었고요. 아마존 리뷰에서는 평점 4.8을 받은 책으로는 한국인이 쓴 개발서로는 전 세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이 책이 요새 세간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. 이 책의 키워드는 있음을 느끼고 현재의 있음에 집중하라는 책입니다. 저는 이 책을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. 여기서 홍주연과 이서윤 두 분이 함께 지은 책인데요. 여기에서 홍주연이라는 저자는 원래 기자인데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음, 강렬한 마음 속에 추구하다가 이렇게 결국 이서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서윤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데요. 그 내용이 이 더 해빙이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. 그 홍주연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아버지가 원래 굴비를 좋아하셨나 봐요. 그래서 생신 때든 명절 때든 뭘 가장 드시고 싶냐고 여쭤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 굴비라고 얘기를 하셨대요. 어릴 적 친척집에서 드셨던 그 짭짤한 그 맛이 잊혀지지 않으셨나 봐요. 그래서 그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그 자린고비 얘기도 덧붙이실 정도로 그렇게 굴비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. 아버지에는 그 자린고비의 그 얘기가 아끼고 전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, 자린고비가. 그래서 그 자린고비가 그 전략의 리더, 그 그 자린고비가 의미하는 그 전략해야 된다는 그 대명사잖아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가 자주 하셨나 봐요.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는 평생 1,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고 굴비를 마음껏 사드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도 한 번도 당신은 굴비를 사 드시지 않았다고 해요. 그분이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는 온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라고 합니다. 우리도 알잖아요. 1950년대 그때 전쟁이 있었던 시절인데 얼마나 가난했겠어요. 온 국민이 전체가 다 가난했겠죠. 그때 이제 이 아버지도 어, 가족이 쫄쫄 굶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끼니 걱정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홍주연 작가의 할아버지는 그 징집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음식을 대신 그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찾으러 대신 나가는 거죠. 부지런히 음식을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을 거를 찾아다니고 곡식 나달을 주워오고 또 낮에는 몸집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아이스크림을 팔러 다닙니다. 그리고 주워온 그 곡식 나달을 주워서 멀건 죽을 끓여서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거죠. 이에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아이스크림을 팔러 다녔는데 아이스크림이 팔리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을 짊어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날에는 그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. 저녁을 또 굶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. 그때 돈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. 어린 아버지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배고픔과 두려움, 또 잠재적인 죽음을 의미했던 거죠.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끼니를 걱정하지 않던 그 시절이 돌아와도 그 아버지는 내가 다시 한번 그때처럼 가난해지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셨다고 합니다. 돈이라는 건
언제라도 가진 것을 다 잃고 무일푼이 될 수 있다.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. 저축하라고 있는 것이다. 그러면서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.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기 물 내릴 때 쓰셨고, 옷은 10년 동안 싸구려 벽돌색 잠바 하나로 10년을 넘게 겨울을 나고 그렇게 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?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낡아 빠진 잠바로 추위를 견뎌냈고, 전략이 몸에 배다 보니까 아침에는 맨손 체조하고 혼자 바둑을 두시고,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 가서 해결하고, 오후에는 강변을 산책하고, 또 외출했다 돌아오셨을 때는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사간 집들을 기웃거려서 버려진 옷, 신발, 가전제품 등을 주워왔다고 해요. 집안에 방 하나에는 그 고물상이 잡동사니가 방 하나를 그득그득 채워서 그 아버지에는 보물상자 같은 그런 방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들고,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벌써 수술이 힘들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어,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암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굴비가 생각이 나서 백화점에 가서 10마리에 30만 원 가장 좋은 굴비를 골라서 아버지께 이제 보낸 거죠. 그렇지만 그 굴비가 마지막 굴비가 된 거예요. 암세포가 소화기관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 굴비는 사실 결국 소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. 암이 발병한 것을 알고서도 아버지의 그 전략하는 그 습관은 똑같았나 봐요. 맨날 또 세수물을 양동이 모아서 또 여전히 쓰시고, 가장 싼 사진관에 가서 영정사진을 찍고, 또 암 병동에 입원했을 때도 6인실에 머무르고 하루에 10,000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가족과 어떻게 편한 얘기를 나눴겠어요. TV 채널도 마음대로 골라보지도 못하고, 뭐 식구들이 화도 내고 자식 생각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봐도, 아무리 설득해봐도 다 아버지에게는 다 쓸데없는 돈 낭비니까 절대 허락을 안 하셨겠죠.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돈이 가장 걱정이었던 거죠.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다.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냐. 얼마나 전력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표를 세워와라. 5년,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와라.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병상에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, 또 뭐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고 계획표를 완성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, 아버지는 또 계속 그 숫자를 확인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,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 아버지 병세가 점점 악화가 됐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점점점 악화되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르신 거죠. 전화를 하신 건데 꼭 하실 말이 있으시다고. 그래서 부랴부랴 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홍주연 씨의 작가의 손을 꽉 잡고,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. 그래서 맨날 아끼기만 했지.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.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.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. 그동안 너에게 전략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.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.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.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홍주연 작가는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. 며칠 후 아버지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겠죠. 아버지의 손을 잡고,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.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살게요. 그 방법을 꼭 찾을게요. 맹세해요.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물에서
눈에서 눈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이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.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집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냉동실 구석에서 굴비 5마리가 우르르 쏟아졌다고 합니다. 꽁꽁 얼어붙은 그 생선을 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. 그 좋아했던 굴비 10마리도 다 드시지 못한 채 평생을 누구를 위해 참기만 하신 걸까? 나한테 어떤 생각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라고 한 걸까?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결심을 하게 된 거죠.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. 아버지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겠어.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게 말겠어. 그렇게 홍주연 작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 프롤로그를 간단간단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.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아주 멋진 분이셨는데 그분도 평생을 전락하시고 사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쓰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도 자꾸 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였습니다. 저희들은 그 청청병력 같은 진단을 듣고 그때부터 아버지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어도 아빠 고기 드시지 마세요. 아빠의 건강이 안 좋아요. 아빠 이거 드세요. 이건 야채 너무 건강에 좋을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. 저희 아버지도 3개월 만에 12월 달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이 홍주연 작가의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이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저희 아버지도 평생을 전략하고 살면서 우리 당신의 자식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와서 깨달으니 책을 들여다보고 또 여기저기 부자가 되고 싶고 알아보고 책을 읽어보고 마음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신께도 빌어봤지만 결국은 어떤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삶의 결핍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물론 요새 자기계발서나 마음 공부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책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거는 행복, 평안함, 감사, 그걸 다 귀결되는 거죠. 이 책, 더 해빙이라는 책을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오늘은 이렇게 프롤로그를 읽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서 또 이서윤이라는 이 그루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다음 시간에 나눠보기로 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지금까지 노반 작가였습니다.